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한국 뉴스는 일본 네티즌들에게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급한 한국의 뉴스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 뉴스까지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판단한 결과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서 열동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여서인지는 몰라도 다양한 한국의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양은 매우 풍부해서 미처 한국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한국에서 호날두 노쇼 문제가 결국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이뤄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경기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50%의 입장료와 5만원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해외 팬들도 호날두가 최소한 45분간 경기에 출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안 나왔다면서 한국 팬을 무시한 처사이며 호날두의 저러한 행동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일본의 스포츠 신문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무조건 돈이다 라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면 결국 원하는 것은 배상이라며 한국과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은 결국 돈을 바란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권 이후에 한국은 1965년 청구협상에 3천억 원을 받았음에도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한국은 사과와 돈을 요구, 무한 루프의 국가라면서 일본에도 그렇고 호날두에도 그렇다면서 수많은 해외의 나라들이 한국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호날두 사건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그런 움직임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한국의 돈 욕심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죄와 돈을 늘 세트로 요구해서 GDP까지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지긋지긋하다면서 한국의 소녀상 플레이와 강제징용 배상금 요구를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고 강력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징용공 배상 문제와 호날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일본이 집요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두 가지 뉴스에서 일본은 역시나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불량 판정이 났고 이것을 미국 청문회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한국산 키트가 미국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알고 보니 그 미국주의 주지사 부인은 한국인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가 부인인 유미 여사를 통해서 수입한 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또 미처 한국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바로 외국의 주요 인사에 한국인 부인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주요 국가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도 한국인으로 그를 통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 활용 중이며 미국에서도 결국 한국 출신의 주지사 아내가 미국의 혈세를 낭비시킨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정반대의 뉴스라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미국 뉴스인데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따뜻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낯선 한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워싱턴 사무소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교육보건 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514명에게 보낸 방역키트 선물이 이달 초중순 속속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100장, 항균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 부채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받은 옛 봉사단원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이고 경제발전을 시작하려고 했던 60년대의 청년 시기에 한국에 방문했던 미국인으로 지금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로서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로 여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 특수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입니다. 당시 일본의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주던 국가는 미국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했던 한국이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 방역 물품으로 갚는 것입니다. KF 관계자는 1960년대 한국의 보건 의료 상황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 코로나19의 모범 대응국이 돼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는 것을 보니 놀랍고 봉사한 보람을 느낀다고 연락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꼭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사과와 돈을 요구하는 무한루프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주도에서 1967년, 68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캠제는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어린 추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전직 봉사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을 부하가 치밀게 한 것은 이번 방역키트 선물이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1966년에서 68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75세가 된 샌드라 네이선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 KF로부터 생존 박스라고 적힌 귀중한 선물을 받은 네이선은 뉴욕타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치 1968년부터 내게 여행해온 상자인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상자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네이선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 합류해 21살의 나이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즈와 뉴스위크 중 어느 종이가 더 잘 닦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며 당시 한국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휴지 사재기 전쟁으로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죠. 네이선은 가난하고 자주 아팠던 학생을 미군 부대 의사에게 데려가 기생충 치료를 받게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따뜻한 계란을 여러 개 선물해줬다. 정작 그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했을 그 계란들을 받고 울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박스를 받고 일주일간이나 감격을 간직하려고 열어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 반응은 전혀 뜻밖으로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용품을 미국에 제공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다양한 장소에 소녀상을 안치려고 한다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소녀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릴랜드 키트도 불량이고 생존 키트도 불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불량 코로나 방역용품 재고 처리를 미국에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역전하기 직전인데다가 한국의 전반적 경제력이 일본을 상회하는 모습도 나오며 최근 일본인이 가장 즐겨 쓰는 아이폰을 뜯어보니 막상 한국산 부품이 이제 일본산을 밀어내고 가장 높은 비율로 아이폰에 탑재되고 있다는 니케이의 뉴스가 나오자 적지 않게 실망한 동시에 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상대가 안 되어 무시해도 무방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과 경쟁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한국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뉴스는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과 외교 마찰 이전에 한국의 엄청난 성장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서 연일 미국 언론이 한국을 극찬하는 것은 가장 화를 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미담에 계속 독특한 의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돈을 밝히는 나라가 아니라 참전 용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